예, 안녕하세요. 송도 트레이드입니다. 오늘은 차트 분석이 왜 사기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타이틀로 이제 영상을 추가적으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세력들은 저점에서 존버를 싫어한답니다. 세력들은 본인들의 기회비용을 극대화하여 이득 실현을 합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여기서 차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결국에는 실제로 수급이 들어와 가지고 매수 매도가 일어나서 가격을 뭐 개미들이 뭐 다 같이 주도를 하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. 뭐 그 작년 재작년이죠. 게임스탑 그 월스트리트 배트에서 다 같이 공매도 세력을 죽이고자 다 같이 매수하고 홀드한 사건, 이런 것들을 제외를 하고서는 일단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세력이 있다. 가격을 상승을 주도를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. 분명히. 그리고 이 가격을 상승을 주도를 하면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시동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죠. 이 중에서 이렇게 좀 맹목적으로 시장의 흐름과 흘러가는 흐름들, 그리고 이 세력들이 가격을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관점을 보고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, 그냥 여러 지표도 진짜 많아요. 저 지표 모르거든요. 뭐 RSI, 뭐 볼린저 밴드, 피보나치, 일목평균선, 뭐 보는 게 되게 많아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트들을 보면서 전에도 이랬으니까 이것도 뭐 이게 뭐 상승하라 막 이렇게 예측이 된다. 이걸 예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오만하다는 겁니다. 결국에는 이 차트 분석이라는 걸 누구나, 아무 옆집 할머니도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다. 이거 다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? RSI, 볼린저 밴드, 뭐 일목평균선, 스토캐스팅,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 저희가 차트 세팅에서만 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. 차트 세팅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되게 많잖아요. 차트 세팅에서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, 이거는 누구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뭐가 있고 해석도 누구나 같다, 이런 겁니다. 물론 확률을 좀 높여줄 수는 있어요. 아, 그러면 차트 분석을 왜, 아 그러면 이거 안 보면 어떤 걸로 진입을 해야 돼요? 어떤 걸로 해야지 됩니까? 이런 설명을 하실 수도 있는데, 여기에 대해서 좀 부가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 앞서 이 세력들이 왜 본인들의 기회비용을 극대화하고 가장 이상적인 모델들을 찾으면서 가격들을 움직이고 개미들을 늘 똑같이 속여 오는지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좀 참고 모델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차트 분석을 믿지도 않고 분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돈을 좀 벌었다 하는 크립토인들은 차트를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시장 상황이나 본인들이 실시간으로 좀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 그 대응을 하는 걸 가장 중요시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실제 크립토 시장은 1시간이면 추세가 바뀐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뭐 최근에도 뭐 급등 그 회복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, 아직까지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. 추세 전환이라 생각을 안 하는데, 이러다가도 진짜로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비트코인 30K 보냅니다. 30K까지 보내면서 상승 추세 전환, 뭐 명분 상승 그 호재거리 하나 이렇게 찌라시로 뿌리고, 뭐 러시아가 암호화폐 결제를 수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호재로 뿌리고 가격들을 미리 올리고 1시간이면 추세 전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게 대응입니다.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, 이 차트를 움직이는 건 결국에는 세력인데 왜 보조지표를 맹목적으로 확신하고 그걸 토대로 분석을 하는지,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어이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유튜브로 보시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좀 고급스러운 용어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구독자분들이든 수강생이라고들 하죠. 이 사람들이 강의들을 좀 팔아먹으면서 이러는데, 이거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. 강의를 이렇게 만약에 부가적인 수입 내는 거 본인 능력이죠. 근데
어떠한 뭐 증빙이나 이런 것들 인증도 안 했어요. 인증도 안 돼 있는데 본인이 그래서 크립토 시장이든 주식이든 돈을 얼마나 벌었냐고요. 돈 번 거 인증하고 부가적인 수입으로 내 그 재능 팔아가지고 부가적인 수입 이렇게 뭐 캐시플로우를 좀 늘리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. 근데 이런 인증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 희망에 가득 찬 개미들, 그 코린이들 아니면 처음 이제 금융 그 시장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약간 희망에 가득 찬 좀 꼬시는 말들을 하면서 좀 속이는 좀 기만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일단 좀 제가 좀 약간 좀 여기에 대해서 화가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한번 그 한 가지 좀 참고하는 모델 하이먼스키 모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세력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도 본인들의 차익을 주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. 본인의 차익을 주는 걸 좋아하지 않고 가장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시장의 유동성 공급 없이 이거는 저점 매수 존버입니다. 그러니까 저점 매수 존버를 하면 어떻게 되냐? 개미가 됐든 고래가 됐든 존버를 해서 어쨌든 가격을 올리는 건 세력들입니다. 세력이 가격을 올리는데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런 애들이 초칠 수가 있는 거예요. 고래가 저점 매수한 고래가 초칠 수가 있다. 그러니까 10억치 알트를 샀어요. A 알트코인을 샀는데 여기서 한 100억까지 근데 이 알트코인 가격이 1 A 알트코인이 한 개의 A 알트코인 1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. 그래서 이 A라는 10억짜리 A 알트코인을 시가총액 1000억 정도 한 개에 100원짜리 하는 A라는 알트코인을 어떠한 고래 한 명이 10억치를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런데 세력들은 자금이 많습니다. 세력의 자금은 1000억이라고 칩시다. 그러면 시가총액을 넘가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사실상 이 시장 논리로만 따지면 시가총액 논리로만 따지면 세력들이 있는 돈으로 다 사면 이 가격을 2배, 3배 정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표시된 시가총액만 이 정도지 실제로 뭐 지갑에서 홀드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스테이킹을 맡긴 사람들도 있고 지갑 그 코인들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시가총액 1000억에서 2000억까지 올리는 비용은 한 300억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건 선물 시장이 상장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다르기도 한데 평균적으로 제가 경험해왔던 그 경험상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10억치 알트코인을 그 100억 그 고래가 10억치 그 A 알트코인을 100원에 샀다고 칩시다. 그런데 세력은 이 고래가 개미들이 저점 매수한 가격들을 정확히는 모르겠죠. 거래소 내부자가 아니라면 그런데 여기서 100원짜리를 1000원 그 200원까지 올린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드는 비용이 300억이라고 했죠. 여기서 시가총액 1000억짜리를 2000억까지 올리는 비용이 300억이라고 하면 여기서 세력들이 만약에 100원에서 150원 뭐 200원 뭐 300원 400원까지 500원까지 또 갈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유동성 공급 차라리 단타쟁이들이 낫습니다. 단타쟁이들 그냥 수급이나 이런 것도 거래량 나오면서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데 이 개미들이나 고래들이 이렇게 알트코인들을 100원에 사가지고 존버를 한다고 치면 이 가격이 올랐을 때 이 고래들이나 얘네들이 던질 수가 있잖아요. 얘네가 가격 올릴 때 던지면 초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물량을 더 사가지고 이 고래들이 던지는 차익 실현 물량을 더 사가지고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얘만 10억치지 다른 개미든 뭐든 다른 애도
20억, 5억 이렇게 존버할 수도 있잖아요. 그거를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데 좀 리스크함이 있다는 거죠. 본인들이 만약에 돈이 진짜 찍어 누를 정도로 근데 많으면 상관이 없기는 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세력 자금이 만약에 2천억, 3천억이면 그냥 던지는 물량 뭐 30억, 50억이어도 본인들이 먹어서 더 큰 가격까지 올려서 팔면 되잖아요. 돈이 넘치니까. 근데 여기서 그냥 밑에서 그냥 존버하고 그 개미들이 그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서 던지는 것까지 가정을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. 굉장히 그냥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좀 먹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쁘게 표현을 하면. 왜냐면 어떠한 유동성 공급도 하지도 않고 세력들이 본인들이 가격을 올리면 물량 그 차익 실현 덤핑 물량까지 나오고 그냥 존버하면서 그냥 떠먹여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떠먹여 주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서 이 하이먼 스키 모델이 발동이 됩니다. 하이먼 스키 모델이 뭐냐면 세력들이 가장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살펴볼 게 베어트랩과 불트랩이 있습니다. 베어트랩은 하락 인척 페닉셀 물량 받아서 올리기, 그리고 불트랩은 상승 인척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기, 이 정도가 있습니다. 여기서 이 금융시장에서 불트랩과 베어트랩은 제가 한 가지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있습니다. 일단 금융시장에서 불과 베어는 불은 좀 황소를 뜻하고 베어는 좀 이제 곰을 뜻합니다. 이 황소가 뜻하는 건 좀 강한 상승장, 좀 이제 상승장을 말하고 불이 뜻하는 건 좀 하락장을 말합니다. 뭐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 뭐 황소 그 모델 같은 거 그거 만지면서 그 상승장이 오기를, 내 계좌가 좀 든든해지기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 문화가 있죠. 여기서 제가 살펴봐야 될 게 불트랩과 베어트랩이라고 했습니다. 여기 그러면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, 최근에도 논란이 됐던 코인이죠.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일간 차트 일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불트랙과 베어트랩이 어떻게 좀 적용이 되는지, 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하이먼 스키 모델의 사진입니다. 참고 사진이고, 가장 일단 베어트랩으로 개미들에게 1차 물량 넘기기를 합니다. 이제 가격이 올랐을 때 여기서 더 오를 거를 생각을 하고 매수를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고점 대비 한 30% 50% 정도를 하락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패닉셀을 줍니다. 패닉셀을 하고 이들의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올립니다. 왜냐하면 악성 물량들이 제거가 된 상황이죠. 베어트랩으로 악성 물량들이 제거가 되고 이 가격을 올리는데,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. 악성 물량, 세력들이 생각하는 악성 물량은 저점 매수 존버죠. 이 악성 물량들이 제거가 될 시 가격 올릴 때 차익 실현 물량 덤핑이 안 나와서 수월하게 올립니다. 그래서 이 악성 물량들을 베어트랩 이 구간에서 고점 대비 30% 40% 하락을 시켜서 제거를 한 뒤에 가격에 좀 저항이 없이 쉽게 무난하게 올립니다. 그러면 가격이 올랐을 때 이렇게 패닉셀로 털린 사람들은 포모가 옵니다. 포모라고 하죠. 좀 불안감이 오면서 뒤늦게 시장에 진입을 하고, 이 가격이 올랐을 때 그냥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퍼센트지나 가격 오른 것들만 보고 뒤늦게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.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페이크를 주죠. 이 이걸 베어트랩 페이크를 주는데, 이제 마지막 물량 넘기기 과정에서 불트랩을 합니다.
이 물량 넘기기에서 상승장이 왔으니까 여기서 더 오르는 거 아니야, 이런 좀 기대감과 좀 학습을 개미들과 고래들에게 시키고, 이 불트랩, 이 상승인 척 페이크를 하면서 물량들, 마지막 물량들을 다 넘기고 공매도를 차익 실현하는 완벽한 그림을 그립니다. 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의 모델은 대다수의 작년 차트들을 보시면 다 참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, 이건 차트 분석과는 별개입니다. 별개이고, 왜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인지 한번 위믹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위믹스 코인입니다. 일단 작년에 1000원, 500원 부근에서 300원 부근에서 3,500원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. 저점 대비로 따지면 한 10배면 엄청나죠. 그리고 나서 이 가격이 오르고 3,000원에서 한 1,000원까지 고점 대비 60% 70%를 떨굽니다. 이 과정에서 어떤 게 있냐면, 이 구간이죠. 이때 저점 매수한 존버들도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합니다.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, 위믹스를 저점 매수한 사람들, 고점 3,500원 찍고 조정 줄 때 못 버티고 차익 실현합니다. 그리고 뒤늦게 2에서 2,000원에서 2,500원에 3,500원에 들어온 사람들, 뒤늦게 들어오고 조정 올 때 손절합니다. 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. 이렇게 저점 매수를 하고서 존버하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이 조정 과정에서 털고, 그리고 이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, 뒤늦게 이 구간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이 가격이 조정을 하면서 하락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합니다. 이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시나리오죠. 그리고 나서 가격을 올립니다. 이 가격, 개미들 털어내고 악성 물량들 털어내고 여기까지 쭉 올려버리죠. 이 악성 물량들을 털어내다 보니까 저점 매수 존버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, 뒤늦게 좀 들어온 사람들도 손절하면서 이렇게 물량들을 터는데, 이 중간 올라가는 과정에서 세력들이 돈을 쓰는 것도 있고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, 뒤늦게 손절을 해가지고 뒤늦게 들어가려고 재매수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, 이 과정에서 어쨌든 악성 물량들이 하나가 털리고 학습을 줘가지고 개미들을 못 올라타게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서 급등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좀 효과적이죠. 죄송합니다. 효과적이죠.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또 이제 페이크를 줍니다. 이 가격들이 올리고 본인들 물량을 정리를 합니다. 물량 정리를 이 구간에서 합니다. 이 구간에서 몇 일간의 구간에서 이제 가격들을 평균 단가가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500원 정도, 1000원 정도의 평균 단가라고 가정을 하면, 2000원 정도라 가정을 하면 가격을 올리면서 평균 단가가 좀 어느 정도 높아졌는데 그래도 차익 실현 단계입니다. 그래서 2만원 부근에서 본인들 물량을 다 던지고 공매도까지도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본인들 물량 정리를 하고 공매도 물량을 쌓은 뒤에 마지막으로 상승인 척 이제 페이크를 줍니다. 이 상승을 하는 척 페이크를 주고 가격을 올리는 척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는 좀 이제 페이크를 주다가 여기서 개미들 물량을 다 털어냅니다.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기를 합니다. 본인들 마지막 물량이요.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, 이 고점들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 진짜 전설의 차트로 남고서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또 이제 피날레로 펌핑의 시작 전까지 왔는데, 자, 여기서 살펴봅시다. 세력들은 두 가지 그 트랩을 사용을 하죠. 불트랩과 베어트랩. 불트랩과 베어트랩 사용을 합니다. 베어트랩을 사용합니다. 그래서 개미들을 다 털어내고 존버족들도 털어내고 뒤늦게 들어온 개미들한테 오히려 물량 넘기기도 하고, 이 또한 얼마나 가장 큰 이제 기회비용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이런 패턴은 하나의 언제만 적용되냐면 상승장에만 적용됩니다. 지금같이 크립토 빙하기 때나 이런 장에서는 이 모델이 웬만하면 진짜 어거지로 올리는 코인 하나 만드는 거 아닌 이상 적용되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것들을 세력들이 참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, 일단 본인들의 그 개미들을 심리적으로 이용을 하고, 어땠을 때 개미들이 가장 잘 털려 나가고, 이 베어트랩 때 잘 털려 나가죠. 어땠을 때 다시 그 털려 나간 개미들이 다시 들어오게 하고, 이 불트랩 때 들어옵니다. 이 불트랩 때 이것들을 하고 본인들의 물량들을 넘기고
최대한의 수익 실현이 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게 이 차트의 반영, 이 하이먼스키 모델에 반영이 된 겁니다. 이거는 어떠한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인간의 심리, 인간의 심리를 가장 이용을 하면서 이 돈에 걸려 있다 보면 어느 정도 그 판단력이나 이런 게 좀 흐려질 수가 있어요. 이거를 잘 이용을 하면서 창출해낼 수 있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제 하이먼스키 모델이라는 거죠. 그러면 여기서 살펴봅시다. 여기서 RSI나 볼린저 밴드, 뭐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?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도 언제든지 상승장을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참고하는 게 하이먼스키 모델이지. 예를 들어서 이건 대세 상승장이었으니까 이게 상승이 됐지.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. 도지코인을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도지코인 최근에 올랐다고는 하는데 저 또한 이거는 그냥 공매도 청산을 위한,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0.1달러 부근 윗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. 결국에는 20원까지 수렴이 됩니다. 20원까지 수렴이 되는데 어쨌든 그 도지코인은 좀 나중에 다시 다뤄드리기로 하고,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세력들이 가격을 올립니다. 가격을 올리고 2차적으로 또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매도 물량, 매수 물량에 대한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됩니다. 이 도지코인 가격을 올리는데 갑자기 도지코인 세력이 5천억으로 그건 올린다고 가정합시다. 본인들 매진 물량은 3천억입니다. 2천억입니다. 그래서 0.6달러에서 0.15달러까지 한 2천억 가량 들고 올렸다고 합니다. 근데 올리다 보니 저항이 없네? 올리다 보니까 저항이 없는 거예요. 0.15달러까지 올리다 보니까 저항이 없네. 더 올려볼까? 하고 0.16, 0.18까지 목표를 잡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한 500억가량 도지코인 차익 실현 물량인지 공매도인지 덤핑이 됩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러면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. 이 사람 이 의문의 고래뿐 아니고 대거 덤핑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되면은.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천억, 4천억 가지고 5천억 가지고 자금을 올린 사람이 이미 매집한 자금들이 돈이 3천억, 4천억인데 올렸을 때 갑자기 덤핑이 들어와요.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0.16달러? 0.18달러 계획이 아니고 이들도 본인들 차익 실현을 하고 물량을 던집니다. 이게 차트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. 이게 차트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. 이게 그 자체예요.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 그 세력들이 가격을 올렸는데 덤핑들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급매수가 많이 나오거나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차트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지. 이게 뭐 RSI 뭐 볼린저 밴드, 스토캐스팅, 뭐 일목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만약에 지금까지는 그 본인들이 보는 기술적인 차트, 그 차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차트들이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어요. 그런데 FTX 사건처럼 갑자기 하나의 변수가 딱 등장을 해서 시장에 급락을 하거나 아니면 급등을 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 하나 변수가 나타나서 시장에 급락이 나오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벌어온 돈들 다 뱉어내는 거죠. 지금까지는 RSI든 뭐든 이런 것들 내가 참고하는 지표들 다 맞았는데 괜찮았는데
그런 변수들이 하나 딱 발생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. 지금까지 쌓아왔던 승률들, 수익들 다 뱉어낼 수도 있고, 물론 반대로 간다면야 또 수익을 날 수도 있겠는데, 이건 운이 그냥 좋아서 피한 것 뿐입니다. 이처럼, 근데 맹목적으로 차트 분석들을 좀 이제 내세우면서 뭐 강의도 하고, 뭐 교육도 하고,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, 어, 이제 개미들이 납득시키기 가장 좋은 뭔가 그럴싸한 전문적인 분석이 차트 분석입니다. 그런데 오점이 있죠. 이 차트 분석 누구나 다 지표 설정하고 하면 볼 수 있습니다. 옆집 할머니도 볼 수가 있어요. 옆집 할머니도 볼 수가 있고, 뭐 이웃집 영수도 볼 수가 있고, 영미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지표들을 본인들이 뭐 어떻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이 결과들은 지표 보는 방법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, 뭐 정해 놓은 것들도 뭐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들 다들 그렇게 기결이 된 건데, 이것들을 왜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면서 좀 자신을 하면서 차트 분석, 차트 전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다들 강의 8이용 아니면 뭐 수강생들 받아가지고 본인들 뭐 이제 책 팔거나 이런 것들, 이런 가장 좀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좀 상술과도 같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익 인증들이나 뭐 매매를 어떻게 해왔었고 이런 것들 결과 까는 것들 웬만하면 없습니다. 한 2%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요. 2%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, 이렇게 결국에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상황들이 바뀌고 이 반영들이 되는 건 실제로 세력과 세력들의 싸움에 따라서 반영이 된다. 여기에 개미들이 털리는 거고, 편승을 해서 차익을 낼 복리를 되는 거죠.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. 오늘 좀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, 차트 분석이 왜 사기인지. 다음 영상에서 또 추가적으로 거래소와 아니면 마켓메이커 세력들이 어떻게 유착이 되어 있고, 우리의 포지션들이 거래소에 어떻게 노출이 되어 있는지,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또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건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그러면 차트 분석 말고 뭘 봐야 되나요? 참 안타깝게도 승률을 높여주고 본인의 그 수익을 내줬다면 본인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맞지만, 지금 같은 이제 크립토 윈터 기간에는 일단 세력들이 좀 인위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본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, 어떻게들 가격을 움직일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시나리오를 좀 짜면서 좀 대응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.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, 공부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솔직히 좀 경험을 통해서 좀 자연스럽게 그 정립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, 다음 주제는 일단 거래소와 이제 코인들의 그 계급도, 그리고 우리들의 포지션이 왜 노출이 되어 있는지, 그리고 선물 거래로 왜 우리가 돈을 벌 수 없는지, 웬만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추가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.